오늘장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해당 산업과 이슈를 가장 잘 반영해줄 4종목 미리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토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IBK투자증권 정경민 팀장 그리고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정경민 팀장님께 오늘 시작 전에는 그 전에 관심주였던 LIG 넥스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폴란드 순방 일정을 계기로 방산주라든지 뭐 재건 관련주들이 워낙 부각을 받고 있는 가운데 LIG 넥스원 아직 목표가를 도달하려면은 남긴 남았거든요. 그런데 워낙 또 힘이 좋았어요. 전거래일 그리고 이틀 전에도 LIG 넥스원 일단 이번 주를 좀 피크로 보고 당분간 또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계속 우상향을 그릴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속도감은 아무래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일정상의 그 요인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에너지가 좀 강했고 어제 또 한화 시스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워낙 좀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편승되는 수급 유입이 좀 있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매매의 관점으로 좀 보신다면 저는 일정상의 모멘텀이 종료되는 이번 주 정도에는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근데 좀 장기적으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한국형 아이언돔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좀 보시는 분들한테는 약간의 비중 조절 정도만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매에 임하셨던 분들은 차익 실현 그게 아니라 좀 긴 원칙적인 그런 가치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약간의 비중 조절 혹은 그냥 홀딩 이렇게 넘어가셔도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 또 AS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장 주목하고 계시는 4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무래도 좀 미국장을 좀 많이 좀 참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펄어비스입니다. 뭐 이게 갑자기 왜 게임주를 이 친구가 가지고 나왔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제 시장 보시면 블리자드도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어요. 네. 이제 물론 이제 다른 요인이 있었죠. 이제 인수에 대한 그런 요인이 있고 최근 들어서 메타도 강세를 좀 보이고 그렇게 본다면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각이 좀 존재는 합니다만 그 속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역시 성장주들이 어느 정도 지금의 위치보다는 좀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시장에서 조금씩 생겨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은 뭐 모멘텀 콜은 물론이고 뭐 밸류 콜도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섹터가 게임주죠. 근데 하지만 게임주들의 매매 패턴은 현재와 같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이런 좀 주가가 횡보를 보이거나 아주 낮은 거래량으로 이제 저가 부근에 좀 놓여 있을 때 사 모아서 신작과 관련된 이벤트가 나올 때 매도하는 것이 정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검은 사막의 트래픽이 좀 업데이트를 전후해서 좀 많이 좀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내년에 또 나올 이제 붉은 사막과 도깨비 등의 좀 출시 시점에 맞춰서 기관들도 좀 선제적인 매수가 좀 나오면서 저점 대비는 조금 레벨이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좀 낮은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우리 방송이 지금 데일리 방송 매일 이제 종목을 뽑아내는 그런 방송이긴 합니다만 이 선택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뜨고 나서 진짜 에코프로처럼 정말 뜨고 나서 이걸 손절을 잡고 따라가는 그런 매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게임주 같이 긴 호흡으로 쌀 때 모아가서 나중에 이벤트가 있을 때 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인 이제 그런 어떤 시각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발상을 시작할 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LX 인터내셔널입니다. 뭐 상사 비즈니스의 전체적인 리레이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일본의 상사 주식들이 만들어낸 그런 좀 리레이팅 현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니케이 지수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일본 지수 한번 좀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그 지수가 뭐 큰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걸 이끌고 있는 그런 좀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상사 섹터예요. 근데 이제 LX 인터내셔널의 이제 개별적인 걸로 보면은 이제 기고 효과가 너무 컸죠. 코로나 시기에 워낙 이 자원에 대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역성장에 대한 반감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일단 상사 비즈니스가 좀 추구하고 있는 현금 창출 능력 그리고 산업재와 기초 소재 쪽의 강세 현상 속에서 상사 비즈니스의 기본적인 역할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자기 자본
시가전 총계의 절반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시가총액입니다. 뭐 저는 포스코 인터와의 간격을 조금 줄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어제 또 그저께 큰 폭의 하락을 어제 또 큰 폭의 상승으로 좀 막아냈기 때문에 다시금 추세선으로 복귀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오늘 LX 인터내셔널을 두 번째 종목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DNC 미디어입니다. 약간 이것도 개별적인 부분인데요. 뭐 사실 그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단일 IP의 단일 모멘텀 그런 종목으로 보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엄청난 흥행을 보였다가 이제 IP의 확장성에 있어서 조금 한계를 느끼고 또 이런 게임이나 이런 웹툰 이런 성장주들의 좀 약세 현상에 아무래도 좀 조정이 좀 길어졌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어제 나왔던 뉴스가 이제 Y랩이라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 지금 6조 4천억이 모였고요. 1900대 1이라는 흥행 대성공을 좀 이뤄서 이제 다음 주 7월 20일 날 좀 입성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웹툰 관련된 종목들이 그때까지는 굉장히 좋은 투자 심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것도 역시 좀 일정상의 이벤트 드리븐 그런 전략으로 좀 단기적인 시각으로 일단은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DNC 미디어를 좀 선정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태웅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주식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 머나먼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2000년도 후반때, 2010년 뭐 그 전후 했을 때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워낙 좀 국제 효과가 높았기 때문에 풍력 관련된 종목의 대장주로 군림을 하면서 뭐 한 시대를 풍미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지난 15년간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좀 보내고 조선과 풍력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약간 더블 모멘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재무 구조까지 좀 개선이 좀 되면서 제값을 받아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제 그 HSD 엔진처럼 제가 보통은 좀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매수 시점을 좀 잡아드리는데 굉장히 높은 그런 가격대를 좀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산업재는 추세를 믿고 가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추가 상승에 대한 좀 가능성이 높다라는 차원에서 마지막 태웅까지 오늘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안에서 펄어비스, 종합상사 안에서 LX 인터내셔널, 그리고 조선 쪽 관련해서는 태웅과 더불어서 모멘텀, 일정 모멘텀이 유효한 지금 DNC 미디어까지 총 4종목 제시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원픽 종목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 순서입니다. 자, 지금 4종목 들어보기 전에 우리 김지훈 대표님이 제시해 주셨던 뭐 HD 현대일렉트릭을 비롯해서 LS 일렉트릭이 완전 지금 고공행진 중이거든요. 특히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2번이나 원픽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단 말이죠. 어제 또 급등을 하면서 총 수익률이 언급 이후 한 20% 넘게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좀 진단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본업은 좋습니다. 미국의 전력기기 수요, 그다음에 유럽의 전력기기 수요에 대한 이 교체 수요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상당히 재밌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기기 관련돼서 노후화된 40년 이상 된 게 미국 전체 그 전력 시장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요. 심지어 50년 이상 된 것도 한 15에서 20%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용 상업용 수요는 계속 꾸준할 거라고 보고 있고 LS 일렉트릭도 사실은 그 2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한 20% 정도 초과하는 1,000억대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기적으로 6만 원대부터 지금 9만 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6만 원이나 7만 원 바닥권에서 잡으신 분은 수익 실현하는 게 훨씬 어렵거든요. 이 9만 원대 되면 여기서 10만 원대 갈 것 같고 11만 원대 갈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계적으로 사실 매수하는 것보다 매도가 한 10,000배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절반 이상은 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조정 없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고 절반 정도는 역시나 이 본업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전력기기도 IRA나 리쇼어링이랑도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는 나머지 반은 한번 좀 더 끌고 가는 전략을 보고 일단은 수익 실현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정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챙겨가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 장 주목하고 계시는 4종목 바로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는 효성중공업인데요. LX 일렉트릭이랑 HD 현대일렉트릭 못지않게 효성중공업도 소리 소문 없이 52주 신고가고요. 미국과 중국의 디리스킹 때문에 이것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업종을 그 미국 증설 투자 관련돼서 이 배전 시스템 매출이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효성중공업도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만 지금 2조 5천억에 달할 정도로 수주 기준으로도 뭐 최고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올해 초부터 계속 주가가 우하향하다가 최근에 조금 분위기 반전하는 모습을 보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역시나 장거리 비행 위주로 국제 여객 수가 꾸준히 좀 증가를 하고 있고 5월달 국제선 편당 승객 수가 약 193명에 달할 정도로 지금 뭐 풀 캐파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운항 편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배 정도 증가했고 유가도 하락하는 거는 상당히 좀 비용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추세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시스템도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역시나 공급 계약 소식인데요. 작년 연결 매출 18% 정도 해당되는 4천억 정도의 그 글로벌 AAM 솔루션을 납품을 했는데요. 요거 관련돼서 이제 교통관리 시스템 관련된 부분이 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 기간통신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궤도 통신망을 활용한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우주 인터넷 서비스 사업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풍산입니다. 풍산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폴란드 방문을 계기로 K방산에 대한 신규 수주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작년 7월 달에 17조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풍산이 지금 폴란드의 현지 탄약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탄약 공장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탄약 공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K방산 체계를 운영할 때 소구경부터 대구경까지 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도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어제 좀 장대 양봉이 모처럼 나오면서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워낙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살짝 가려지지 않았습니까? 하나시스템이 그럼 추가 상승 여력을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네,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잠시 후에 그럼 답변 네네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팀장님 차례로 다시 넘어가서요. 원픽 종목 한번 들어볼 텐데 자, 오늘 네 종목 굉장히 다양한 군에서 또 고민을 잘 해오셨던 것 같아요. 어떤 종목 원픽 종목으로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평소에도 뭐 이렇게 다 아픈 손가락 다 이게 뭐 어떤 종목을 원픽으로 해도 다 이렇게 좀 괜찮은 종목입니다만 오늘은 정말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좀 저의 시각을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어제 HST 엔진에 이어서 좀 산업재 쪽에서 좀 골라봤고요. 태웅 역시 이제 조선, 풍력, 플랜트 이번 산업재 사이클에 좀 대응이 가능한 그런 단조업계 최강자의 위치에 있는 종목을 선별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때 굉장히 잘 나가던 종목이었는데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이번 전체적인 이 변화 속에서 기본적인 철강 단조 사업을 바탕으로 제강 사업까지 좀 영역을 확장을 했고요. 풍력 발전, 또 오일 플랜트, 석유화학, 산업기계, 원전, 조선, 우주항공 등 거의 모든 그런 산업 전반적인 이제 그런 핵심 소재가 주력인 제품을 생산하는 이제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범용 제품 그리고 고객사 주문에 맞는 맞춤 제작이 가능한 이제 그런 사업 역량을 좀 가지고 있고요. 현재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조선이나 원전 그리고 풍력, 방산 모두 이런 산업재 사이클에 좀 대응이 가능하고 특히 이제 이탈리아 회사 하나 정도를 제외하면 이런 자유형 단조 쪽에서는 거의 경쟁사가 없는 걸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좀 재무적인 어려움을 좀 겪으면서 기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시기를 좀 겪고 있는데요. 손상차손 1,400억 정도를 좀 떨어냈고 감가상각도 그동안 좀 많이 현실화 좀 했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급격히 좋아지는 시기로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좀 열어보시면 굉장히 낮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50%가 좀 넘는 제조업치고는 굉장히 낮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고 자본 유보율도 4,000%가 넘기 때문에 이런 안정성을 점점 시장에 어필하는 그런 시기가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2분기 실적 굉장히 좀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향후에 연간 기준으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준으로 재무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산업재의 특징 말씀드렸듯이 추세를 가져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바닥권 10,000원부터 70% 그러니까 지금 한 17,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70% 가까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비싸게 사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섹터가 산업재라는 걸 감안을
하고 또 재무 구조가 근본적으로 좀 변화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뭐 자기 자본 총계 수준인 5천억 정도까지는 좀 열어두고 기대를 가지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한 16,000원 정도를 종가시에 이탈할 경우에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3,000원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정경민 팀장님은 HS의 엔진 또 조선 관련해서 종목을 원픽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도 조선과 풍력 플랜트 이 산업계 전반으로 좀 사이클을 훈풍을 탈 수 있는 태웅을 오늘장 원픽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 차례입니다. 하나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 듣고 오늘 원픽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수급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 최근에 엄청나게 지금 산 평균 단가 정도랑 한 1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수급 현황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그 4천억 규모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해군의 그 차세대 호위함의 전투체계, 후속하면 전투체계 공급 계약을 4천억 정도 맺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도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주 인터넷 사업 서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거는 굉장히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시스템은 방산으로만 이제 테마가 엮이는 게 아니라 우주항공 쪽으로도 본격적으로 좀 엮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랐을 때 그러면 뭐 비중 축소보다는 계속해서 한번 상승 여력을 기대해 봄직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원픽 종목은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실까요? 네, 풍산인데요. 올해 아마 방산 매출 처음으로 1조 돌파할 것 같고요. 지금 LME 금속거래소에서도 보면 8,372불에서 구리 가격이 크게 안 빠지고 있거든요. 물론 크게 오르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구리 가격에 대한 그 움직임에 따라 주가가 너무 변동폭이 많이 움직였었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걸 계기로 지금 굉장히 탄약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방산 부분이 이걸 기점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윤석열 대통령 폴란드 갈 때 그 풍산의 부회장도 같이 동반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도 기대감을 갖고 있고 지금 원달러 환율 상승 효과도 실적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동 판매 관련돼서도 지금 한 45,000톤 정도로 기존 수준보다는 조금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분기 대비 지금 회복 추세에 있다는 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다시금 이제 10%대 영업이익률을 방어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방산 부분이 미국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동 쪽의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죠. 네, 현재 가격에서 한 5% 정도 조정 나온 4만 원대 가격은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4만 원 매수가보다 중요한 거는 3만 5천 원 손절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차로 이게 한 20% 정도인 5만 원 정도 수준이지만 최근 수급 현황에 따라서 목표가는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판교 WM센터 정경민 팀장님의 오늘장 원픽은 태웅이었고요. 그리고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의 오늘 원픽은 풍산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